그 시절 추억의 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이번 키워드는 패대기 인물 탐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박용갑 중구청장입니다. 어떤 분입니까? 박용갑 청장.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박용갑. 57세입니다. 57세. 58세가 아니고요? 예, 58세, 57세. 57년생. 네, 57년생, 58세입니다. 한밭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석사과정까지 한밭대학에서 다 졸업을 했죠. 이분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중퇴를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전부 검정고시로 치렀습니다. 그리고 한밭대학교를 졸업을 했죠. 이분이 어릴 적부터 집안이 가난해서 아이스크림 장사를 하면서 아이스깨끼라고 합니다. 아이스깨끼 장사를 하고 또 택시 운전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복싱 선수도 했답니다. 복싱 선수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복싱 선수를 해갖고 먹고 살았답니다. 뭐 그리고 있다가 복싱 선수 하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러고 있다가 시험 나가서 이제 강창희 의원님네 운전 보좌관으로 들어갔죠. 운전수를 하면서 이렇게 크면서 시의원이 되고 시의원 4년간을 하면서 다시 구청장을 나왔습니다만 사실 낙선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구청장을 연거푸 2번을 한 분이죠. 이분이 보면은 2014년도에 유권자 대상을 받고 지방자치 CEO 대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상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면 87개를 받으면서 거기서 24억 상금을 받고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참 열심히 한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이제 6.4 지방선거 때 이제 이 선거 공약으로 좀 내놓은 것 중에서도 지금 원도심 활성화와 효문화 중심 도시를 만든다고 아주 강력하게 선거 공약을 했죠. 상금은 중구청장으로서 받은 게 개인으로 받은 거예요. 중구청으로 받았죠. 그 다음에 균형 있는 발전을 하고 이제 교육문화 예술 도시를 만든다고 그래서 지금 그 도심지에다가 이런 걸 전부 꾸며놓고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도전정신과 그리고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그 긍정적 사고가 자기를 구청장 어릴 때부터 구청 어렵게 살았지만 지금에 와서 구청장을 만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강창희 보좌관 하셨죠. 운전보좌관 하셨던데 네. 이은권 그때 보좌관도 같이 하셨던 거잖아요. 그때 그분은 사무장을 하셨죠. 어떤 분이요? 사무장 이은권 사무장을 하시고 이제 박용갑 청장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아니 그런데 이은권 청장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박윤갑 청장을 말이에요. 예. 그래서 박 청장님은 지금 아까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어릴 때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본인이 아주 그 한 청장님 얘기할 때 행정의 달인이라고 했잖아요. 이분은 성실함의 달인 같아. 그렇죠. 예, 뭐든지 아주 몸으로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제 지역민이나 아주 그 모든 사람들한테 이 소통과 이런 것들을 진짜 성실하게 근면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뭐 반대로 조금 하면 좀 부족한 부분을 사실은 이게 그 기초단체장들은 실제 우리 저 박 청장님처럼 행동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 지역 주민들하고 일일이 만나서 대화하고 풀어내고 또 어려운 점들을 또 해결해주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앉아가지고 이런 뭐 그것도 행정이라는 게 중요하지만 그 소통을 통한 행정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건데 우리 박 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체질로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체화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네, 소통의 행정 중에서도 이분이 환경미화원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씩인가를 해가지고서는 직접 자기가 쓰레기를 치우는 차 뒤에 매달고 다니면서 직접 치우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그런 데에서 굉장히 가깝게 더 지내고 있다고 그러죠. 그게 이제 그 지난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재선에 성공하고 7월 1일 날 이제 업무 시작하는 그 업무 시작을 7월 1일 작년 7월 1일 새벽 5시에 그 환경관리 요원들과 재활용품 그 수거 촬영에 탑승해서
이색적인 민선 6기 업무를 시작을 알렸다라고 해서 보도가 많이 됐죠. 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전시 효과가 아니고 이분이 2012년 10월부터 매월 1회씩 지금까지 환경관리위원들하고 같이 구청장으로서 초심을 잃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걸 해서 그게 해를 쭉 지나가 보니까 아 이분이 그런 전시 행정이 아니고 뭔가 본심이다. 진짜 본심이다. 본심이다. 이렇게 이제 이게 유권자 마음을 사로잡았죠. 그래서 요즘은 또 뭐 내년 총선에 중구가 마땅치 않으니까 총선 차출설까지 지금 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제 저번 지방선거 때도 이분이 선진당이 있으면서 새누리당과 합당을 할 때 와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경선에 구청장 나오는데 경선에 나오라니까는 그 동구청장과 함께 똑같이 내가 지금 여론조사에 높게 나오는데 내가 왜 가서 그걸 하느냐, 응? 그냥 여론조사를 해갖고 나를 좀 받아줘라 그랬는데도 그때 공천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장우 시지부위원장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서 결국 민주당 쪽으로 새천년 민주당으로 가게 돼서 거기서 또 당선이 됐죠. 이분과 동구청장과 함께 가면서 실질적으로 대전시장도 거기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이분도 이제 기득권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한테 피해를 본 거죠. 그게 한현택 청장도 실제는 여러 가지로 그 유리한 고지에 있었고 새누리당에서 또 이분도 그 여론으로는 아주 좋았지만 당원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이은권 저기하고 또 이렇게 그 전 청장하고도 또 경쟁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속에서 그 조직을 통해 가지고 하면은 불리할 것 같으니까 사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한현택 총장하고 같이 이렇게 이쪽으로 온 것들이 오히려 더 잘 된 걸로 지금 돼 있죠. 또 3월에 뿌리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또 시에서 대전광역시에서 뿌리 축제를 행사를 했던 거를 중구로 넘겨주면서 이번에 아주 대성황적으로 이번에 잘 맞췄죠. 이 뿌리 축제가 중구의 축제였습니다. 이번에 작년에 10월에 했죠. 그런데 언제 이게 3월에 작년에. 그런데 이번에도 이것이 10월에 하잖아요. 이 뿌리 축제가 다시 대전시 축제로 됐다가 전국 축제로 됐다가 지금 세계적으로 축제가 돼서 그 축제날은 외국에서도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중구청장이지만은 뿌리 축제에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도 굉장히 잘해가지고서는 많은 상을 주면서 함께 아주 중구를 빛내는 아주 좋은 축제였다고 이게 문제가 생각합니다. 의회하고 문제가 또 있었죠. 이게 한때 조금 있다가 그때 옛날 예산 문제 때문에 네, 다시 문제가 이제 있다가 다시 그 원상태로 돌려줬어요? 아니 이제 시에서 돈을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죠. 축제는 시에서 네, 뭐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 박용갑 청장은 굉장히 솔직하고 담백한 사람입니다. 솔직한 사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구에 이 중구청에 가보면은요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박용갑 청장은 승진 인사 때 절대 돈을 받지 않는다. 아주 그게 호가 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부 시군 같은데 이 지방에 가면은 사무관 승진 인사하는데 뭐 3천이다, 2천이다, 뭐 공공연한 다른 청장들은 받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게 있고 특히 이 일화가 하나가 뭐냐면은 사무관 승진하신 분이 이제 뭐 너무 고마워서 집에다가 이런 뭐 큰 선물은 아니고 무슨 이런 이제 선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꿀단지, 토종골. 뭐 굴비 세트가 됐던 무슨 고기 세트가 됐던 이런 걸 보냈답니다. 예. 근데 이제 부인께서 그거를 그냥 뭐가 왔으니까 그냥 덜커덕 택배 왔다니까 그냥 받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퇴근 후에 박용갑 청장이 가서 보니까 직원 누구누구 모씨가 보낸 거란 말이에요. 고맙다고 해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그 부인을 그렇게 즉사 혼내키고 이걸 빨리 돌려줘라. 그래가지고 부인이 그걸 들고 그 집을 찾아가서 아이고 미안합니다. 내가 이거 모르고 받아서 그러니까 그 보낸 공무원이 도움이 안 했다는 거예요. 더 부인이 들고 왔으니 보낸 거를 이 정도로 소문이 날 정도로 솔직 담백하고 깨끗하기도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이분이 또
박용갑 중구청장이 또 잘하는 게 하나가 한밭대학교 제 후배지만은 행사 때마다 와서 참 그 선배님들한테 인사를 잘합니다. 이게 결국 그런 소문이 계속 나면서 이분이 이번에 이렇게 또 당선이 되는 이런 일이 됐습니다. 이게 이분이 또 즐겨 부르는 18번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뭐냐면은 만약에 조항조의 만약이랍니다. 지금 노래가 좀 흘러나가고 있네요. 살살. 지금 나가는데 네. 만약에 당신이 큰 누구와 사랑에 빠진다면 그 사랑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나요? 텅 빈 세상 살아가는 이유가 만약에 너라면 어떻습니까? 이런 우리 의장님 얘기 같아요. 내 얘기하는 것 같아. 네. 그래서 우리 박용갑 구청장께서는 아직 나이도 있고 열심히 한다면 삼선까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돼 있습니다. 겸손하죠. 열심히 하죠. 또 눈높이를 주민의 눈높이를 또 거기에 맞춰서 달려가고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삼박자가 맞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요, 이 박용갑 청장이 그 뭐랄까 밤늦은 시간에 걸어서 기거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근데 이 박용갑 청장이 이게 밤 늦게 끝나는 행사 같은 거 있으면은 수행 비서를 안 데리고 있고 대개 보면 차 대기 시켜 놓지 않습니까? 일찍 퇴근을 시키고 행사가 끝나서 걸어가든지 아니면 뭐 택시를 타든지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걸어가다가 구민 중에도 이제 주민들이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청장님 뭐 이렇게 하면은 어떠한 일이 바빠도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구민들에게 소통하고 뭐 이런 게 굉장히 좋아 보였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또 택시 운전도 기사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뭐랄까 집에서 먼 행사장, 예를 들어 집이 중부인데 어디 뭐 저쪽 유성 끝에서 행사가 있으면은 기사를 운전하시는 분을 퇴근시키고 자기가 걸어오든지 택시 타고 오든지 이런.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그리고 잘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찌됐든 본인이 어릴 때 이 성장 과정이나 이런 데에서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성실함이나 이런 걸로 가지고 엄청나게, 그래서 아까 성실함의 달인 지금 이렇게 걸어가다가 그렇죠. 그게 사실 뭐 그 운전기사 대기시켜 놓고서나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도 하는 게 하여튼 이 기초단체장의 어떤 모범적인 그런 분으로 저도 보고 있어요. 중구가 사실 이렇게 차이가 나요. 중앙이랑 저쪽 보문산 쪽, 또 저쪽 산내 쪽 이런 쪽으로 약간 좀 균형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서는 이분이 아주 약속을 했어요. 균형 발전 개발하는 걸 보문 3구역이라 그러죠. 주거 환경 개업 환경 사업을 해야 되고 또 양지 그린공원 조성 사업을 해야 된다고 지금 약속을 하면서 지금 균형 발전하는데 굉장히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그냥 조언을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대전의 원 중심이 이 중구잖아요. 그렇죠. 원도심이라고 지금 원도심 개발한다면 뭐 소재동 개발하고 신안동 개발하고 어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원도심이라는 게 여기 중구 지금 원도심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은행동을 중심으로 하는 선화동, 대흥동 이쪽이 원도심 아니에요. 소재동 그쪽은 구도심입니까? 거기는 하여튼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런데 뭐 예전에 보면은 어느 분이 그랬더라. 원도심이란 개념 자체를 지금 이 부시장님이었던 행정부시장이었던 분이 그랬던 것 같아요. 원도심이라는 개념 자체를 혼용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장점들을 살려가지고 남들이 예를 들어 뭐 동구에서 뭐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아파트 많이 짓는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전에 우리 이 대전이 가지고 있는 그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대전다움 그런 뭐 낭만이나 추억 이런 것들이 이 속에 다 들어있다. 이 원도심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도 지금 보면 강남으로 많은 것들이 이전했지만 새로 강북이 떠요. 강북이 옛 그 도성이라든가 옛날 그 음악가라든가 아니면 미술가라든가 시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생가라든가 이런 그 문화적인 역사적인 문화적인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 복잡하고 이렇게 고층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소재로 잘 살려서
강북이 더 좋은 사회로 지역으로 발전하는 아주 좋은 소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중구도 아마 구청장님 남들 따라서 하지 말고 여기에 있는 것들이 도대체 우리의 그 개성이 뭔가 이런 것들을 중구다운 것들을 한번 찾아가지고 특히 그것도 좋습니다. 그 효문화 축제도 뿌리 축제 이런 것들도 사실은 독특한 거이기 때문에 이 밖으로 알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단한 게 아니더라도 작은 거에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하시면 소통도 잘 하시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좋으니까 잘 될 겁니다. 원도심 활성화 중에서도 지금 은흥정거리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어요. 또 우리 도청, 옛날 도청 자리를 다시 살려서 거기에도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걸 만들면서 유락백화점 거리 이런 데를 전체적으로 해서 사람들이 지금 많이 다시 모이고 있습니다. 둔산동에 가 있던 사람들이 다시 지금 모이고 있으니까 그쪽에 간판도 좀 정비를 하고 또 쉼터 좀 더 정비를 해서 좋은 중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지금 재선에 성공한 박용갑 중구청장도 한때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그 뭐냐면은 이제 지금 전임 청장했던 이용건 청장하고 같이 강창희 의장, 국회의장, 전 국회의장 밑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2006년도에 이제 지방선거에 중구청장에 출마를 하려고 했는데 이용건 당시 사무장이었습니까? 같이 경합이 돼서 아마 강창희 의원이 너는 다음에 나가고 이용건 먼저 나가라고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우리 박용갑 청장은 강창희 의원과 길을 달리 갑니다. 이제 나와서 심대평 도지사가 그때 운영하는 국민중심당에 합류를 해서 공천을 중구청장에 출마를 합니다. 2006년도에. 그래서 이용건 청장하고 지금까지 3번 붙었는데 첫 번째로 붙습니다. 그래서 낙선을 합니다. 이때 4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 절치부심을 하면서 2010년에 그러니까 통일선진당인가요? 선진당으로 이용건 당시 청장하고 또 재대결을 붙습니다. 거기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승패가 1대1이 됐다가 또 4년 후에 2014년에 작년에 다시 6.4 지방선거에서 이용건 청장하고 또 3세판을 붙습니다. 그래서 이깁니다. 그래서 승률은 2대1이 된 지금 현재 된 상태입니다. 네. 근데 그 중구청장 떨어지고 나서 굉장한 아주 고난의 길을 좀 걸었죠. 가뜩이나. 왜냐하면 그동안 공직생활은 시의원 한 거밖에 없는데 한 4년 이상 쉬려고 그러니까 힘들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에 와서 힘들었던 고생을 모두 보답을 받는, 그리고 또 힘들었던 게 작년 6.4 지방선거 전에 경선을 하라 마라 얘기를 할 때 그때 이제 또 이용건 청장하고 또 붙어야 될 위기가 온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왜냐면은 그때 이용건 당시 후보는 그 당시 한나라당에 계속 있었고 새누리당에, 박용갑 청장은 선진당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기반이 별로 없습니다. 이 새누리당에. 그러니까 경선을 붙으면은 안 될 게 뻔하니까 안 가고 주춤주춤 하다가 결국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게 웬 떡이냐 해서 동구청장, 중구청장, 대전시장까지 거머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쾌거죠. 그거를 뺏긴 새누리당은 나중에 후회해봤자 소용없는 거죠. 네. 정치는 그런 거. 네. 끝내죠. 자, 어쨌든 간에 우리 박용갑 중구청장님 여러 가지 고생도 많이 하시고 어린 시절부터 또 커서는 큰 대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25만 중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구청장이 되셨습니다. 또 재선에도 성공을 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길은 우리 중구민들의 확실한 먹고 살기 편한 그런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선정을 베푸셨으면 합니다.